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꼰대의사 신강섭입니다. 그때 제 나이가 곧 40을 바라보고 있어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더 이상 펠로우십 트레이닝을 하기가 많이 늦었습니다. 와이프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저도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과 경제적 문제도 있었고, 무엇보다도 J1 웨이버를 받으려면 펠로우십을 하면 불리했었습니다. 무유촌으로 가려면 프라이머리 케어, 즉 내과나 가정의학을 한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이었죠. 만약에 내과를 마치고 나서 심장내과 카디올로지 펠로우십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일반 내과와 심장내과 모두를 할 수 있는 유능한 닥터이죠. 그렇지만 시골 무유촌에서는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겁니다. 심장내과에서는 일반 내과는 잘 모르고 그냥 심장 치료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느 무유촌에 지원자가 많을 때에는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 전공, 프라이머리 케어 한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J1 웨이버를 할 때는 이것이 유리하다 이겁니다. 그 당시에 프라이머리 케어 이외에 정신과를 한 사람도 필요한 지역에서 J1 웨이버가 가능했습니다. 지금은 컨레드 30의 규정으로는 프라이머리 케어뿐만이 아니라 어느 과든지 상관이 없이 어느 지역에서 칼디올로지스트가 필요하면 필요한 지역에 칼디올로지 전공을 한 사람이 가서 칼디올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케어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. 그렇지만 그런 스페셜티를 원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프라이머리 케어 한 사람들이 자리를 구하기가 더 용이합니다. J1 비자를 가진 사람이 원래 내과를 하고 나서 펠로우십을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. 왜냐하면 J1 비자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의사에게는 7년이니까요. 의사가 아닌 다른 분야는 대개 3년이 그 한계입니다. 또 참고로 J1을 가지고 미국에 온 사람들 중에서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익스체인지 스칼라라고 해서, 즉 쉽게 말씀드리면 교환교수이죠.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교환교수들은 그 나라에서 2, 3년간 체류하는 동안에는 2년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만약에 1년 더 있어서 3년 있으면 그때는 세금을 내죠. 저는 텍사스 대학 연구실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. 의사인 경우에 J1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익스체인지 스칼라가 아닙니다. 피지션이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환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. 쥐꼬리만한 월급에 세금까지 내야 되는 것이죠. 제가 아는 J1 비자를 가지고 있던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펠로우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말이죠. 내과 레지던트를 우선 마친 다음에 무유촌에 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J1 웨이버를 받고 나서 영주권을 곧 땄죠. 그 후에 비자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자 펠로우십을 했습니다. 꼭 펠로우십을 해서 서브스페셜티를 하고 싶으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죠. 제가 레지던트를 마치고 나자 그 열흘 후에 저희 첫 애가 태어났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3시간 떨어진 웨스트버지니아의 작은 마을 그랜스빌이라는 무유촌에 가서 거기에서 3살까지 살았습니다. 둘째는 시골 마을에 있을 때 태어났는데, 시골 마을에는 분만 시설이 없으니 거기에서 2시간 떨어진 파커스버그라는 도시에 가서 태어나고 돌이 될 때까지 그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. 저희 첫애가 태어나고 나서 손자를 보신다고 저희 어머니도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고, 저는 그때 사실 저희 아기보다도 저희 어머니를 오래간만에 뵙는 것이 더 반가웠습니다. 곧 어머니와 새로 태어난 아기, 저희 와이프 이렇게 모두 시골 마을로 삶의 터전을 바꿨죠. 저희 어머니는 그냥 부자 나라이고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던 미국에 이런 산골이 다 있냐는 것이었습니다. 그랜스빌이라는 그 마을에 차도 별로 없는데 신호등이 딱 1개 있었죠. 기본적인 것들, 즉 식료품이나 주유소, 은행, 경찰서 등등이 하나씩 있었습니다.
애들이 좋아하는 맥도날드에 가려면 1시간 이상 운전해서 가야 됐죠. 지금도 그 동네는 그런 것 같아요. 그 동네에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가 하나씩 있었는데 거기에서 학교를 마치고 대학교 가는 사람은 10%도 안 됐습니다. 대학교를 가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집을 나서든지 모두 학교만 마치면 그 동네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주했죠. 그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은 많지 않고 축산업, 그리고 또 나무가 많으니까 산림업, 또 야생동물이 많이 있어서 외지에서 사냥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사냥하다 다치면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오고요. 그 동네에 작은 클리닉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 이름이 미니 해밀턴 헬스케어 센터라는 곳인데, 오래전에 그 동네에 미니 해밀턴이라는 간호사가 한 분 계셨대요. 그 사람이 간호사 자격으로서 찾길도 없는 산길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하고 아이들에게 예방주사 놔주고 간단한 진료를 했던 그런 헌신적인 간호사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미니 해밀턴 헬스케어 센터라고 한 것이죠. 그 미니 해밀턴 헬스케어 센터에는 어느 노부부 의사와 PA가 한 명 일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3명이 모두 그곳을 떠나게 돼서 새로운 의사를 구했던 것이죠. 저 말고도 인도 의사 한 명이 그곳에 J1 웨이버를 위해서 저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았고 임상 경험도 훨씬 많은 사람이었었는데, 그 사람이 그 클리닉에서 메디컬 디렉터, 의료원장을 맡았습니다. 저희가 갈 때는 저희가 거기에 취직되면 그 동네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. 여러분들 미국에 오셔서 J1 웨이버를 위해서 컨레드 30 등을 통해서 작은 마을에 무촌에 가실 때는 말이죠, 꼭 본의가 아니라도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 것처럼 해야지, 거기에서 J1 웨이버만 받으면 떠나겠다고 눈치채게 하면 거기에서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. 거기에서 오래 살 사람을 원하는 것이죠. 의사가 몇 년씩 있다가 떠나가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의사를 주기적으로 구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요. 그 클리닉 건너편에 칼혼 카운티 하스피털이라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. 제가 갔던 그랜스빌이 칼혼 카운티에 위치한 것이죠. 미국에서 카운티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작은 행정구역이죠. 클리닉과 가까운 곳에 병원이 하나 있었지만 그 병원을 커버하는 닥터도 역시 저하고 닥터 D 이렇게 2명뿐이었습니다. 외래 치료를 안 되고 입원시켜야 될 환자를 그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였었죠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죠. 감사합니다.